안녕하세요. 장애인 생활신문 9월 둘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을 6,26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54억 원, 약 6% 늘어난 규모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입니다. 기존의 중위소득 63% 이하였던 기준을 65% 이하로 완화해 약 10,000명의 아동 양육비 수혜자가 새로 지원을 받습니다. 또 미혼모, 부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오릅니다. 초, 중고 자녀 학용품비도 연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법률과 주거, 의료 지원도 강화됩니다. 무료 법률 구조 사업 예산이 14억 원 증액돼 연간 지원 건수가 늘어나고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는 월 10만 원의 생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상담 치료 예산도 신설됐습니다. 주거 지원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보증금 한도 상향으로 이어집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보강됩니다. 징수, 모니터링 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간편 인증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TF를 신설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2%를 넘었고 최근 5년간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5%가 고립 은둔 상태이고 고령자의 70%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경제적 손실도 큰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단장과 2개 팀으로 구성된 9명 규모의 TF를 통해 고립인구 지원,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합니다. 2026년에는 외로움국을 신설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종합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42곳에서 78곳으로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자살 예방 사업, 생명지킴이 양성, 응급실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합니다. 또 외로움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상담, 일자리, 문화활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명품업체 에르메스 코리아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약 1조 원에 달했음에도 장애인 고용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민간기업 3만 1천여 곳 중 절반 이상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 규모만 7천억 원을 넘습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이지만 3% 남짓에 불과합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중 22곳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노랑풍선, JW생명과학, LG경영개발원, 한국경제신문, 금성출판사, 매드트로닉 코리아 등이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실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의 새로운 원인이 발견돼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한국뇌연구원과 일본 후쿠이 의대 공동 연구팀은 바소톡신 수용체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감각 민감도와 사회성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트랜슬레이셔널 사이키어트리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100여 명을 뇌 MRI와 DNA를 분석했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은 감각 자극에 더 민감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회피 성향이 강했습니다. 또 뇌 구조상 전두엽 운동 영역이 얇아지는 특징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유전자가 뇌 발달과 감각 민감성에 영향을 미쳐 자폐성 장애의 사회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비침습적이고 저비용의 진단 기술과 맞춤형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주간 뉴스였습니다.